예, 안녕하세요. 정치 쇼핑몰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지이자 아들이었던 김몽일 전 국회의원께서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하셨는데요. 예, 오늘 방송 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동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손님 모시고 오셨네요. 네, 우리 예. 김세환 위원장이라고요. 예. 아주 대전에서 젊은 유망주로 예.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잘 키워야 될 제목입니다. 예, 예. 요즘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당에서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기운 좀 받으라고 네.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 김세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은 뭐 어디 소속을 어떻게 얘기하실? 예. 그 바른미래당 네. 지금 몸담고 있고요. 네, 대전 서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전에서는 뭐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정당이어서 적은 인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전에는 대전 시티즌 사장도 역임하셨고 네. 몇 년이었죠? 1년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예. 예. 언제 하셨죠? 2014 시즌, 2015 시즌 했고요. 예. 대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도 네, 예. 만 4년 정도 했습니다. 예. 체육계만 뭐 다 합치면 5년 이상.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장기 집권인가요? 장기 집권 맞습니다. 아니. 그 오해가 있는데요. 그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예. 그 원래 4년 임기여서 그 임기를 한 거고요. 네. 시티즌 사장은 원래 3년 임기인데 네. 저 시티즌 그 해 운이 좋게 제가 우승을 했어요. 오. 네, 우승하고 나서 1부 리그에 올라가서 네. 자진 사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임기를 도중에 나왔기 때문에 장기 네. 집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분께서 네. 그 능력이 있으니까 또 그런 여러 역할들을 또 아닙니다. 겸해서 하신 게 아닌가. 지금 뭐 40대시죠? 45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장을 하실 때는 30대이셨어요? 39이었습니다. 뭐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낙하산을 잘 예. 타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착지를 잘해야 됩니다. 네, 좋은 야, 아주 멘트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낙하산을 잘 타야 되고 특히 착지를 잘했다. 네. 그러니까 착지를 잘했기 때문에 4년 동안 했고 네. 그 중에서 1년 6개월, 한 1년 반 정도를 또 겸직, 시티즌 사장을 겸직했다.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해에도 우승을 이끌었다. 네. 착지를 매우 잘한 거죠. 연착륙. 그 염홍철 전 시장님 시절에 네. 예, 이렇게 또 좋은 역할들을 맡으셨어요. 네. 한간에는 염홍철 전 시장 염홍철 키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예. 영광이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예. 대학 때 제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예. 그때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사이가 소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총학생회장으로서 뭐 총장실 점거도 했었고 예. 뭐 데모도 했었고 그래서 예. 그 1년 동안은 굉장히 사이가 좀 소원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예. 졸업하고 나서 염 시장님께서 뭐 대학 때 그런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오히려 예.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저는 너무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영광스럽게 수락을 했고요. 네네. 지금도 존경하는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제가 잘 모셔야 되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 뭐 바른미래당 아까 서구갑 네. 예, 위원장 네네. 맡고 계신데 뭐 이렇게 정치적 결정, 특히 이제 스탠스를 취할 때 근데 좀 뭐 상의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럼요. 그 예. 상의를 하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다가 국민의당 총선 2016년 4월 총선 직후에 네. 국민의당으로 나올 때 그때 상의를 드렸는데 네. 반대를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탈당하고 국민의당 입당을 해서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네. 정말 많이 혼났고 1년 동안 제가 반성도 많이 했고 시장님께서 많은 그런 질책이 있으셔서 네.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1년 뒤에 또 시장님께서 잘 저를 받아주셔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뭐 어떤 조그마한 대소사부터 해서 중요한 문제까지 다 상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네.
연몽철 전 시장님하고의 그 상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 그쪽으로 옮겼다, 동의 없이 옮겼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쪽 패밀리, 예. 그쪽 이너서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뭐 그런 말이 좀 번졌었어요 한번. 예, 뭐 지금도 물론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최측근이니 아니니, 키진이 아니니 그렇게 물음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서로 신뢰에 있어서 꽤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뭐 그런 관계가 다 복원되시고 예 아직 칼로 물베기? 네, 정치적 저는- 매너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 부부 다니는데 어떻게 칼로 물베기야? 그렇군요. 그 지금 바른미래당에 몸담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6년 5월 21일 날 입당을 해서요. 네. 17, 18, 19 만 3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는 뭐 한국당,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전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국민의당 한참 전에. 이제 민주당만 오면 그랜드 슬램 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은 그 전에 있었고요. 완전 그랜드 슬램이네. 정의당 가야 되는가? 제가 그 열린우리당 예. 그때부터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었고요. 아이고. 2012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12년 정도에 탈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지역에서 하긴 뭐 지역 정당이 좀 우리가 기반이 약하니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정당을 옮길 수는 있는데 너무 자주 옮긴다라는 것도- 저는 예. 뭐 핑계는 아니고요. 예. 핑계는 아니고 제가 모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염시장님께서 예. 정치의 궤적에 있는 데에 저는 다 몸을 담았습니다. 저는 제가 당연히 스승님을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만 스승님의 궤적을 안 따라갔군요. 네네네. 거기서 문제가 된 거야.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연몽철 퀴즈라는 아마 그런 수식어가 좀 계속 따라다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이제 바른미래당은 야당 아니겠어요? 네. 예, 야당으로서 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이 대전시를 바라보는 또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전체적인 뭐 그 큰 그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 나름 그 진보 정당 출신의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네,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지금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회는 공정하게, 네, 그죠? 과정은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예.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당선된 우리 정부와 또 허 시장님이 예, 지금 시정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무색할 경우가 많이 눈에 띄인다. 그래서 예. 본인들이 좀 주장하는 그 과정에 대한 중요성, 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좀 진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네. 좀 그런 쪽에서는 비판을 좀 해야 하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 전체적인 좀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는데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잘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물론 뭐 예. 이게 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제 너무 편협된 한쪽 시각으로만 잘 보신 것 같아요. 이게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좌우로 잘 봐야 되는데 예. 좌측은 감고 우측 눈으로만 보니까 좌측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예. 좀 깜빡깜빡해서 두 눈으로 똑바로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첫째는 예. 우리 김세환 위원장께서 열린우리당에 계시다가 그리고 자유선진당도 거기는 오셨나요? 당적을 가진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몸담은 적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네네. 정체성이 없으시니까 좌인지 우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님 모셔놓고 예,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양쪽 시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네. 이제 이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좀 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넓고 멀리 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당 소속인 허 시장께서 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또 네. 하시는 과정 중에서 일부분 에러가 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시장 지금 처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지금 여러 가지 시정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젊은 정치인께서 좋게 한번 보시고 네.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예, 드려야 그래서 될것 좀 같은데요. 더 왜냐하면 맞습니다. 정체성이 없다는 표현에는 뭐 다른 건 다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정체성이 없다는 표현 굉장히 예. 모욕적인 예. 표현입니다, 사실은. 가슴 아프게. 예, 왜냐하면 찔리지. 아니 그렇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중도 개혁 정치입니다. 그럼 네. 중도 정치라는 것이 회색 분자들이 있는 곳이냐,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중도 정치를 하려면 그야말로 진보 이념과 보수 이념을 거기에 속한 정당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양쪽을 다 오고 가면서 합리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네. 정당입니다. 그냥 양쪽의 이념을 모르고 너네들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양쪽 정당을 너무 잘 알고 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 저기 무식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장이 좌와 우를 다 아우렀기 때문에 예. 다 맛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중도의 기수다. 네. 그런 말씀 같아요. 네. 야, 이거 아주 김 야, 박사님은 이거 대단하게 김 박사님은 한쪽만 계속 서 계시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좌측만 눈 뜨고 우측을 감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쪽이요. 좋습니다.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아까 뭐 대전시정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쉽고 몇 가지 비문주적인 그 과정에 있는지 몇 가지 예. 지적을 좀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벌어진 그 RNG 우리 발전소 유치 문제, 예, LNG LNG. 발전소. LNG. 예. 그다음 야구장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 네. 아시안 게임 유치에 대한 얘기들,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한 번도 시민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네. 공론화시키지 않고 공감 대응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민들께 따라와라. 그리고 전혀 합의 수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은 진보 정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지금 맞선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선 시장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전 시민은 시장이 결정해서 제시하면 따라가야 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이제 평촌 산단 그 LNG 그 발전소 관련된 과정에서의 어떤 미숙함. 예. 그 주민들은요. 예. 발표 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던 분들입니다. 네, 저희 뭐 정치주표물에서도 몇 번 다뤘던 부분이고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시민들이나 뭐 좀 잘해보자고 한 일 아니겠어요, 김 박사님? 네. 예. 물론 LNG 발전소의 평촌 산단의 입주에 대한 MOU 체결하고 네. 그 부분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몰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미세먼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MOU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매우 격앙되어 있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이 시정의 그 단면만 보면 안 되고 그 이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보상하기 위한 네. 그런 마이너스한 부분을 플러스적인 그 부분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조급증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한 부분은 시장 선거 출마 당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원래는 사실은 선거 당시의 공약과 당선된 이후의 공약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 같으면 매우 좋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좀 리매뉴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민들께 고하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거친 과정에서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어떤 공모 형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되고 그거를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5개구가 다들 막 그 이전 투구 네네네. 하고 막 여론이 분분되고 막 그렇게 돼서 조금 미숙한 그런 네. 운영상의 면은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야당의 또 일부는 아니죠. 여러 시민들의 그런 질책 잘 겸허히 수용하고 네, 수용해야 돼요. 또 이제 네. 앞으로 뭐 시간이 많잖아요. 예.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그거 좀 잘 예,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런 대한 정당으로서 또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야당이지만 아무래도 세가 약하잖아요. 네네네. 목소리를 내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아 지금 뭐 대전시에서 참 어떻게 보세요? 예, 어떻게 대한 정당으로서의 가능성, 비전이 뭔지 시민들은 참 모르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요. 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역시 정치는 역시 어느 정도의 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한 축의 정당으로서 존립을 해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국민들 비판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세가 있다는 거죠. 네. 최소한 20% 정도는 세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절대 그걸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0%의 세가 정치 정당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예.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안을 내놓고 좋은 얘기를 해도 예. 그 공허한 메아리인 거죠. 그래서 텃밭. 네네네. 그래서 그 지지층을 견고하게 좀 마련하는 것이 역시 정치에는 중요하다. 근데 그런 정치는 좀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을 안타깝습니다. 예, 당을 잘 탔을 때 자유한국당에 그냥 다시 들어가든지 민주당으로 오든지 좀 빨리 판단하세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이전에 또 선거 과정을 보면 그 바른미래당의 전신 아니겠어요? 예, 국민의당 네네네. 네. 많은 또 지지를 해줬단 말이죠. 네. 이 양대 거대 정당의 어떤 폐해를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지를 받았던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하는 게 좀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조금 저도 뭐 예. 정당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이 차라리 우리나라가 아예 양당제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지역당이 다들 양산돼가지고 다당제 명시상만 다당제로 가든지 뭐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소 정당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좋은 방향성의 일들을 추진하더라도 양대 정당의 그 틈바구니에서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뭐 우리 김세현 위원장 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국민들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쇠퇴한 거는 그때 당시에 지도부가 그 스탠스가 너무 어정쩡했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 암투를 벌이지 말고 그렇게 좀 참고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거기서 의견 표출하고 감정 표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태고 지금도 지금 뭐 또다시 내부에서 뭐 갈라지니 많이 뭐 지금 상당히 아쉽죠.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이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26.87%에 대한 네. 그 엄청난 지지를 유지하지 못한 건 새 정치를 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를 너무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부분에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이는 네. 이제는 국민들께 두 번은 기회를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때마침 제가 보기엔 내년 총선에서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고 감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을 표방한 지금 민주당이 어느새 기득권 정당이 저는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 작년에 한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싹쓸이를 다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진보 약한 정당이 아니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새누리당에 계셨던 그때 득사하셨던 분들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의 내년 총선에 정말 국민들께서 제3의 지대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걸 네.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야 이거 뭐 연목구어라고 좀 말 표현하고 싶은데요. 연목구어. 저 어찌됐든 지금 새 정치에 대한 욕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새 정치는 누가 하냐면 새 인물이 해야 되는데 자꾸 돌려막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새 거지 이런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김세한 우리 위원장께서는 정말 참신하고 또 진보와 또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협적 스탠스를 가지셨고 또 무엇보다 지역에서 이만한 또 경험이 있는 정치인도 없어요. 당대 출마하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당대 예. 출마하고 아니면 손학규 대표한테 연락해서 네. 지명직 최고위원 하세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각과 우리 김세환 못 하겠습니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물들이 네.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네. 또 시민들이 좀 가깝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예, 예. 우리 정당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저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지역에 우리 정치에 있는 선배님들께서 네. 그래도 많이 좋아라 해주십니다. 많이 이렇게 좀 두둔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동석 의원님께서도 또 오늘 이 자리 또 초대해 주신 것도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나 이거 되게 책임감 때문에 전화 준 거야. 아유, 고마워 죽겠어. 아니 선배님들 그런 사랑에 예. 보답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좀 좋은 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 좀 김 박사님 네. 해주시죠. 예.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 이현주 의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갈 사람 빨리빨리 갔어요. 빨리 꽃가마 보내라고 예. 저기 자유한국당에도 연락 좀 해봐요. 예. 꽃가마 예, 빨리 예, 오라고. 예. 예. 우리 바른미래당이 곧 없어질 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지역에서는 미미하고 세가 약합니다. 물론 뭐 우리 민주당에 비하면 아주 정말 조족지혈한 그런 세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건전한 정당으로 우리 함께 대한민국 건설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면에 우리 김세환 위원장 같은 젊은 정치인이 바른미래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 그다음에 또 더 작게는 우리 대전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 마지막까지 하세요.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 예. 일단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왜냐하면 그 달도 차면 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영원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예. 2000년도 초중반만 해도요. 입당원서 받으려고 돌아다니면 대전 시민들께서 젊은 놈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예? 어디 그런 정당 가서 정치하냐고. 네. 제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정말 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저 정말 시설퍼르한 저런 정권도 무너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오만해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네. 네. 지금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한국의 거대 양당이 모든 우리나라의 권력을 다 쥐고 흔들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좀 봐주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결기가 느껴집니다.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네. 아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시고 이제 자리를 좀 체인지 하셔야 됩니다. 두 분 모시고 특히나 이제 바른미래당 우리 그 처음 모셨는데요. 정말 오늘 제3 정당으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니, 이쪽에 오시면 돼요. 얼마 전에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됐어요. 강행이 돼가지고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이 이제 장애투쟁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서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한 2만 명 모였나요? 뭐 당 추산으로는 한 3만 명인데 당 추산으로 뭐 언론에서는 뭐 그냥 아주 축소 보도해서 예. 좀 많이 좀 서운합니다. 한 3만 명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수석 대변인 박희조 대변인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 어땠어요? 먼저 오늘부터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이라는 예. 계급장을 좀 띄고 예. 예, 자연인 바퀴족으로 이제 새롭게 좀 시작을 할 겁니다. 잘리셨어요? 이유는 예. 아무래도 좀 무거운 계급장을 달다 보니까 예. 너무 좀 진중하다, 재미없다라는 여러 비판이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계급장 띄고 아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뭘로 불러드려야 되죠? 예. 그냥 바퀴조 씨. 아유 편하네 바퀴조 씨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 TV로 봤잖아요. 예, 그 예. 저 장애투쟁하고 네네. 이렇게 뭐 시위하고 발언이 너무 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날 제가 좀 갔어요. 예. 지역에서 뭐 버스 한 대, 뭐 많은 경우 뭐 두 대씩 이렇게 가서 예. 전국적으로 한 253개 그 옛날로 가면 지구당 네네. 당협에서 올라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예. 좀 어설퍼요. 어. 그냥 어설픕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좀 집권 여당에서 저희가 이제 정권을 좀 내놓고 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에 첫 번째 예. 장외 집회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어설픕니다. 예. 부자연스럽고. 이게 그런데도 데모 안 해본 정당은 처음 하려면 어설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예. 황교안 대표가 중간에 뭐 구호제창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좌파 독재 뭐 몰아내자 뭐 이런 뭐 비슷한 그 주장을 하면서 좀 따라해달라라고 했는데 예.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일부가 좀 손을 올라가고 좀 시원하게 뭐 추방하자 뭐 일사불란하게 안 되는군요.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첫 번째니만큼 뭐 좀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좀 그런 좀 집회로 저는 좀 평가를 좀 전반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거기 뭐 여러분단이 연단에 올라가셨어요. 예. 특히 그 황교안 대표께서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발언을 또 하셔서 그 때문에 우리 예.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또 그냥 발끈하셨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예. 손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글쎄요, 이제 그 발언이 예. 상당히 좀 가슴에 좀 찔렸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 뭐 그런 발언이 뭐 애써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네.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뭐 어떻게 했죠? 뭐 저 정치 그렇게 하는 네. 게 아니야라고 예. 하면서 또 그러면 뭐 용납 안 한다 이렇게 좀 발언한 걸 봐서는 예.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아팠던 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나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공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악연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과거 이제 386 또는 뭐 486 분들이 예. 뭐 좀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뭐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이제 공안 검사로서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은 네. 엊그저께 발언을 한 거는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좀 결부짓는다는 거는 조금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네. 물론 이제 그 주장은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한 거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좀 여당 내 반응치고는 조금은 좀 뭐랄까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투쟁에 대한 예.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오늘 예. 그 저희 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패스트 트랙에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법 또 공수처라고 하죠. 예. 패스트 트랙을 처리한다라고 합의를 해서 아마도 우리 당이 그동안에 했던 그 토요일 날 했던 거하고는 별도로 또 다른 데 투쟁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 했습니다마는 네. 전국에 아마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아마 자회 투쟁을 좀 하는 걸로 내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아유, 그럼 국회 문 열리기 어렵겠네요. 글쎄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이제 국회라는 게 야당이 실정을 한 여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또 그걸 이제 언론에 잘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장인데 그 정기 국회라든지 국회가 안 열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야당으로서는 이제 무기를 좀 내려놓는 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전술적으로 좀 고려해볼 만한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이 직접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장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좀 선택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한국당 측에서는 뭐 예, 절박함의 어떤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날 좀 분위기를 잠깐 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저희 당원들 또는 뭐 당원이 아니지만은 지지자들 그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참여하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좀 인상에 남는 거는 의외였습니다. 더 좀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야당이냐라고 네. 더 강력한 그 투쟁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처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좀 어수선하냐, 어설프냐 이렇게 네. 또 진행을 좀 꾸짖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행사 좀 말미에 마침 인근에 있었던 애국당 집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네. 행진을 해서 이렇게 좀 맞닥뜨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애국당은 어떻게 보면 뭐 저희하고 같은 좀 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을 들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네네. 왜 탄핵 무효를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유한국당 좀 해산하라 뭐 목소리를 아주 높이는데요. 아주 좀 섬찟한 그런 이제 표정으로 좀 한 걸로 네. 좀 제가 좀 충격을 좀 강하게 좀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기엔 태극기 부대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예, 이번에 예. 합류를 하셔서 예.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탄핵까지 이렇게 네, 요구가 예. 그게 한국당한테는 그 약이 아니라 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국민은 여야 간에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이 싸우는 모습은 결코 이렇게 보이기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이제 국한 투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왜 이제 장외를 가느냐? 네. 국회라는 그 틀 안에서 싸우지 제도권에 써야지 왜 나와 사느냐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교묘하게 좀 받아들여서 해야 되고 일단은 이 경색된 전국의 키는 정부 여당에서 좀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옛날에 여당을 해봤잖아요. 네. 그 국회를 정상화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정부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줘야지만 풀리지 무조건 야당에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당하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뭐 지금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물 넘어간 거고. 해외 그다음에 순방 중에 이제 전자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6년 임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당이 합의했던 공수처 설치라든가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강하게 반발한다고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나요? 글쎄 다른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카드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죠. 카드가 이게 있어야 이게 협상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뭐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 계산하는 방식. 그거는 사실 좀 큰 문제인 게 국회의원 수 안 늘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그 독재 시에도 여야 간에 어쨌든 뭐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해서 이렇게 게임의 룰을 좀 정한 그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여야 사당이 만약에 이렇게 처리한다면은 이거는 아마 저희 당으로서는 아마 좀 물러설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 여당 특히 이 청와대가 좀 더 너그러운 좀 포용적인 그런 자세가 지금 시점에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십니다. 오늘까지 여론을 보니까 지금 강대강 대치가 더 맞습니다. 강화될 것 같고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서 참 국민으로서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로 행진을 하다가 저지당한 그런 장면도 있는데 거기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대전에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행사 끝나고 청와대 행진할 즈음에서 저희는 사실 좀 빠졌습니다. 근데 TV 그 언론을 보니까 청와대 그 청운동 사무소라고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그 뭐 행정기관인데요. 보통 거기까지밖에 행진을 못 하고 거기서 경찰이 다 막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연설을 좀 하셨는데 꼭 막아야지 어떻게 해 근데
당연히 말하죠. 근데 아마 대통령이 지금 부재 상태에서 거기 이제 시위를 했잖아요. 분명히 네. 해외에 계셨지만은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좀 전달됐으리라고 보고요. 잘 좀 해결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 정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장애 투쟁에 나선 예. 자유한국당의 그런 집회 모습들을 봤는데 그 현장에 예. 직접 계셨던 우리 박희조 예. 자유한국당 당원께서 생생한 목소리를 네, 전해주셨고요. 다음에는 제가 예. 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집회 제가 예. 좀 페이스북 라이브로 한번 좀 생생하게 현장의 그런 목소리, 네네. 그런 이제 장면들을 좀 전달해 한번 보는 것도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 가서 다치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 하여튼 좋은 이야기 또 예.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뉴스를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정치 쇼핑몰 파라이오닷컴 시즌 2 충청권의 정치와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또 충청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